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종목 분석 영상 외에 주린이 투자백서라는 이름으로 주식 공부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들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없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주린이 투자백서 1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가 매수, 추매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죠.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분할 매도,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나눠서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평균 단가, 평단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물타기, 물려있는 주식을 현재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려는 것을 물을 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타기, 물타기와 반대로 현재 수익 중이지만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현재 평균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윙,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서 한동안 상승 추세를 수익으로 노리는 매매 방법입니다. 스캘핑, 초단타라고도 말하죠. 몇 초, 몇 분 간격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아주 짧은 매매를 여러 차례 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입니다. 펀더멘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표와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순이익,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부동산 자산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기술적 반등, 데드캣 혹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종목과 관련한 용어와 종목의 공시에 등장하는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시총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증권시장에서 회사의 평가 가치죠. 그 회사의 총 주식 수에 현재 주가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대주주 지분, 상장 주식 수 대비 대주주가 몇 %의 주식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미입니다. 유통 주식, 대주주 지분과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게 보호 예수로 묶여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 물량을 제외한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무상 혹은 유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와 해당 회사의 자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또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주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투자자 안에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합의된 금액을 납입을 하면서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보통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삼자배정은 보통 호재로 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서 딱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증자와 반대로 총 상장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증자와 반대로 총 상장 주식수와 자본금은 내려가겠죠.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감자는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서 감자를 한다는 공시가 올라오면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액면가는 처음 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 발행가를 뜻합니다. 만약에 설립 시에 자본금 5천만 원을 넣고 주식을 10만 주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한 주당 500원짜리 주식이 되겠죠.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 앞서 말씀드린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식을 합치거나 나눠서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액면가가 변경됨에 따라 총 주식수의 변동이 있겠죠.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으로 전환사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전환사채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력의 물량이죠. 전환사채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세력의 상승 랠리 스타트가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평균 단가는 얼마 정도일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환사채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환사채 관련 용어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올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블록딜, 쉽게 말해 대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서 꽤나 큰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쉽게 말해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수치를 말합니다. PBR은 한 주당 순 자산을 비교하여 나타낸 값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인데 PBR이 2배다. 그럼 회사의 보유 현금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순 자산을 500억어치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PBR이 1배 이하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이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 보유율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이번에는 차트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쭉 훑어보고 차트로 넘어가서 또 실제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캔들의 몸통 위에 달린 꼬리를 윗꼬리, 아래에 달린 꼬리를 아래꼬리라고 하고요.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시에 장이 시작했을 때 첫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시가, 그리고 3시 30분에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윗꼬리 가장 끝부분을 당일의 고가 지점이라고 해서 고가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랫꼬리의 끝부분은 저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옆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캔들을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실린 도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변곡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이 하락으로 바뀌거나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거나 말이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컵앤핸들 패턴과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있는데 자주 보이는 패턴이라 그냥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언급한 적도 있고 해서요. 차트의 기준을 일, 주, 월, 분 단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로 나누면 일봉, 주로 나누면 주봉,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상하한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전일 종가에서 위아래로 30%씩 가격 상한제, 하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15% 상한가제였다가 30%로 풀려서 지금 현재는 30%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상 점하, 그리고 갭상 갭락 모두 장전 시간외 9시 이전에 잠깐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시간외 거래라고 하는데 그때 거래되던 것을 이어서 장이 열리고 거래가 되거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차트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단어죠. 같은 의미고요. 주식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매물대, 장기간 횡보하면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많은 거래 참여자들을 한 구간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조금 뒤에 같이 보시고요. 지지선과 저항선, 이것도 매물대를 뜻하는데 위치에 따라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거든요. 이것도 차트에서 직접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하는 주식 분석 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레이딩뷰는 외국 플랫폼인데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쓰시는 툴이고요. 국내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 선물, 가상화폐, 환율 등 웬만한 차트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표를 여러 개 쓰고 싶으면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소한 차트라는 건데 무료이고요. 어떤 개인 개발자분께서 혼자 개발하시면서 사람들 무료로 볼 수 있게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finbiz.com이라고 하는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적용시켜 개발한 거네요. 전체적인 증시 상황이나 테마가 어떤지, 자금이 어느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지 볼 때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캔들과 이쪽에 있는 캔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봉은 시가에서 시작해서 올랐으니까 양봉이겠죠, 가격이. 그러면 아래가 시가일 거고 위에가 종가일 겁니다. 그리고 이 꼬리의 끝은 고가일 거고 이 꼬리 아래는 저가일 겁니다. 음봉은 그 반대로 시가에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음봉이 나왔겠죠. 그래서 음봉의 경우는 양봉과 반대로 위에 부분이 시가, 그리고 아래 부분이 종가입니다. 고가와 저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볼 수 있는 게 컵앤핸들입니다. 보이시나요? PPT에서 있는 그림과 정말 유사한 그림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컵을 그려주면서 마지막에 핸들까지 나와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양새가 정확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양의 캔들을 도지라고 하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지가 나오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네요. 다음으로는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A루트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무빙이 어마무시하죠.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점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9시에 정규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정규장 전에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가격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상한가를 이미 찍은 상태에서 정규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무런 캔들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냥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동일한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점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점하라고 하죠. 여기에서 바로 하한가로 내려왔죠. 똑같은 원리로 하한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갭상, 여기 보시면 전일 종가에서 당일 시가가 이렇게 위로 차이가 나죠. 이거를 우리가 갭이 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갭상 스타트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전일 종가에서 당일 시가가 아래에 형성이 됐죠. 이만큼 우리는 이걸 갭락했다, 갭락 스타트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갭상과 갭락이 나오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장전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시가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갭이 뜬 거고요. 반대로 시간외에서 하락이 나오고 정규장에 하락이 그대로 반영된 채로 시가를 형성하면 갭락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매물대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쪽에 이 고점과 저점을 깨지 않고 이 튜브 안에서 장기간 횡보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거를 우리는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라는 게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 구간 내에 많은
거래 참여자들을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대는 현재 가격의 위에 있죠. 그래서 이 매물대는 앞으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이때가 지금 보시면 작년 3월부터 작년 8월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까지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매수를 했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팔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릴 때마다, 여기서도 그렇고 올릴 때마다 떨어지고 있죠. 매도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매물대를 넘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대 안으로 먼저 진입을 해서 마감을 안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소화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소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화를 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쪽에서 본전만 오면 팔고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물을 우리는 악성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매물들을 세력도 받아주고, 그리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도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겠죠. 이제 새로운 매수자들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매물대를 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래는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제 팔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매물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구간에서 장기간 거래가 많이 됐죠. 아까 전과는 다르게 이쪽 상황에서 볼 때 매물대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경우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를 지지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참여자들이 지지대에 닿을 때마다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받쳐주죠. 그리고 지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주식이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균값입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 224일 이렇게 5개의 이동평균선을 주로 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동평균선으로 변경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캔들의 개수입니다. 이 노란색의 선이 5일 이평선인데요.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캔들을 포함한 5개의 캔들의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0일 이평선의 의미는 이 캔들을 포함한 20개의 캔들의 가격 평균을 의미를 하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주식 거래는 일주일에 5일이 열리죠. 그리고 한 달은 4주니까 20일이 되겠죠. 그리고 분기는 3달이니까 60일이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기 평균은 50일 선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일을 끼고 쉬는 날 끼고 하면 거래일이 약 50일 정도 된다고 해서 50일을 많이 쓰시던데요. 저는 그냥 60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 내에서도
평균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매물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가격이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그 매물대는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5일 이평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은 20일 이평선이 그 역할을 또 대신하죠. 이게 5일 이평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쪽에서 보시면 5일 이평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가격이 5일 이평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5일 이평선이 깨지고 나면 20일 이평선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투자백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SI라는 보조지표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지표로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보조지표입니다. RSI 지수는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70, 50, 30의 점선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RSI 70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과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70을 넘어서 한동안 유지한 구간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을 우리는 과매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매수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온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보통은 과매수 구간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RSI가 낮아지면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 나왔네요. 조정이라는 게 그냥 쉬어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RSI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쉬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RSI를 대폭 낮춰버리는 걸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31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 우리는 과매도라고 합니다.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동안 구간을 유지해 준 거를 우리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기간 조정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RSI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0일선이 보이는데 이 50일선이 미약하지만 매물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쭉 살펴보시면 50일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거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